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정의와 공동체 시간입니다. 우리 플라톤의 국가를 할 차례인데 어떻게 좀 읽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네. 국가란 무엇인가? 네. 플라톤. 네. 우선 이제 우리 플라톤을 플라톤의 뜻이 어깨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레슬링 선수? 아마 그런 레슬링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다릅니다.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은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고 이제 기원전 427년 아주 명문 귀족 집안의 자제입니다. 8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로 치면 엄청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넓은 어깨란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뜻은 레슬링 운동을 잘해서 붙은 별명이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에 혼란한 아테네, 그리고 민주정의 몰락, 소크라테스 사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 404년 내전이에요, 내전. 이 그리스의 내전인데, 이제 여기에 주요 세력의 아테네 지역의 델로스 동맹의 맹주인데 해상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스파르타 들어보죠. 스파르타 아주 강한 군대.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대랑 이제 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육군 중심인데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속된 말로 이 아테네의 민주정이 속된 말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젊은 시절 시인, 운동가를 꿈꿨으나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철학에 입문하고 또 소크라테스의 부당한 죽음을 목격한 뒤에 정치 대신 철학을 통한 정의의 탐구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철학적 특징을 보면 그 플라톤의 먼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데아론. 네, 이데아론. 그죠? 자,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이고 참된 실제는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데아, 참된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것은 다 다르죠. 뭐 꽃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자연의 다 다른데 왜 그 아름다우냐? 이데아가 있다 이거예요. 이데아.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극한 그 지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장자의 뭐 재물론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노자군요. 노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유형과 무형이 있어요. 유형과 무형. 그게 뭐냐면,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형은 무형에서 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형의 열매, 형상이 가시적인 게 유형이라 이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기도 이데아죠. 이데아의 열매가 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가시적인 거고 여기는 비가시적인 것인데 비가시적인 게 더 크다 이거죠. 더 크다. 그래서 이 어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사상 거기에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데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데아는 뭐냐? 그래서 그럼 이데아가 도대체 뭔데? 그럼 이데아가 뭔지를 이제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데아는 뭐냐? 그게 바로 이성이래, 이성.
이성 중심주의인데 참되맘, 자, 에피스테메라 그러는데 이거는 감각이 아니래요.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 로고스로 만들었대. 이성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성으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철학은 영혼을 전환하는 작업이 뒤에 이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전환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때 뭐 지금 얘기할게 동굴의 비유. 여러분 이제 동굴의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를 보고 이게 진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는 왜 생겨요? 염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빛이 비쳤죠.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데아가 아니라고.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야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는 동굴을 나와야 돼. 그 동굴을 나와서 보니까 이제 실제 이데아를 본 거야. 그 실제 이데아가 뭐야? 태양을 본 거야, 태양. 이제 실제 존재를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이거는 가짜였네. 진짜는 이거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굴에 자꾸 다시 들어가. 들어가서 뭐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 핍박 받는다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동굴 안에서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전환해라는 거예요. 교육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환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지 공장을 하셨어요. 제지, 한지죠, 한지 공장 그 사장이셔서, 직원도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한 60명 되는 것 같아요. 60명 직원이 많았고, 지금 이제 다 공장으로 하잖아요. 한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동네에서 유지 소리 듣죠. 응? 그리고 뭐 보면은 최초로 비디오 사고, 전화기 DDD 있죠, DDD. 최초, 옛날에 다 돌리는 거잖아요. DDD 전화기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놓고, 텔레비전 딱 사면 이렇게 드르륵 여는 거 있잖아요. 탁 이렇게 마루에 갖다 놓고 애들 야 보러 와라. 그리고 뭐, 야 너 껌 가져왔어? 딱지 가져왔어? 권세를 부렸죠. 아버지의 권세를. 뭐 그러다 이제 뭐 제천 시내로 나가서 이제 또 공장을 하시고 자동차 뭐 학원 이런 것도 이제 하시고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가 이 큰 놈을 이제 이게 속된 말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저를 이제 농협에 취직시켜 놓으신 거예요. 저랑 상의도 없이. 응?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때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시골에서 여기서 있어봤자 의미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울로 혼자 이제 엄마 몰래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 몰래 도망을 왔죠.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라. 나 여기서 대학교 여기서 공부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틀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러고 나서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그래도 뭐 거기서 유지 소리 듣고 뭐 이제 저를 농협에 왜 취직시켰겠어요. 돈 좀 갖다 쓰려고 아들 농협에 꽂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아도 거기 한계예요. 거기 한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과감히 탁 나오니까, 도시로 나오니까, 딱 나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생각을 잘못했죠. 사실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제 먼 친척 중에 미국에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라. 공부해라. 공부하려면 미국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도 좀 무섭잖아요. 그 당시 뭐 지금의 비행기 타는데 우리 엄마도 절대 이제 못 보내는 거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좀 책을 읽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어야 되는데, 야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이제 나가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교회 애들 이렇게 한 20-30명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애들이 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육은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고 공부에서 제일 큰 공부가 뭐냐면, 저는 물론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독서예요, 독서. 근데 그것도 더 큰 공부가 뭐냐? 저는 여행이었어요, 여행. 자꾸 봐야 돼요. 문물을 보고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겁먹지 마시고요.
무조건 애들 내보내. 1년에 한 번씩은 나갔다 오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동굴. 동굴 속에서 살면, 아무 변화도 없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 전환하는 거예요. 자, 정치 철학은 국가인데,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 어떤 국가냐? 각 계급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래, 조화로운 사회.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의,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역할,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이게 정의라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역할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이걸 계급으로 알죠. 산업공상. 네. 들어보셨죠? 네. 네. 산업공상. 자. 근데 이제 연암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연암 박지원이 쓴 것 중에 열하일기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기행문 중에 하나래요. 열하일기. 또 그거 말고 생각나는 거. 양반전 들어보셨어요? 양반전 있고. 여러분, 양반전, 조선 후기니 그때가 양반전이 뭐죠? 양반전이, 양반 매매 증서. 양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놈이 양반을 사서 양반이 하는 짓을 보니까 에이라, 그럼 난 양반 안 해. 이게 양반이었어? 양반 안 해. 굴림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이 박지원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사농공상이 있다. 이거 원래 신분이 아니고 역할이에요, 역할. 선비 역할이 있는데 이 선비 역할을 못하니까 농공상이 다 무너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농사 짓는 기술자가 있죠. 기술이 있죠. 그건 농사 짓는 사람 잘할 거 아니에요. 공업, 기술자도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역할이. 상업 다 잘하는데 이 농공상이 제대로 이렇게 선비가 농공상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농업, 공업, 상업 이 기술 말고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비들이 도리를 잃어버렸으니 농공상이 도리가 세워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은 이렇게 신분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가 그 양반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정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최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왕은 철학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philosopher king. 국가의 왕은 철학자여야 된대요. 이게 철인 정치죠. 진정한 통치자는 철학자여야 한다. 자기가 왕하고 싶었나 봐요. 공자도 얘기했죠? 공자가 무슨 정치? 인의 정치. 예, 똑같아요. 여러분 공자도 얼마나 이 정치를 하고 왜 정치를 하고 싶었을까요? 권력 때문일까요? 예, 그쵸. 인의 정치를 통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양 철학 및 동양 철학을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질 인자죠. 왜 어질 인자인지 아세요? 사람인자에 두이자가 써요. 예, 두이자인데 우리 두이자 원래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길죠. 네. 원래 인자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잘못 썼는데 위 아래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사람이 서 있죠. 똑같습니다.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 인자가요. 원래 사람은 상형모자에서 사람은 하늘은 이거예요. 하늘은 이거예요. 하늘은 이거예요. 그리고 땅은 요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한자로 뭐예요? 공자예요. 예, 장인공자예요. 장인이 왜 장인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하늘의 뜻을. 네. 근데 보세요. 원래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거예요. 짝대기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옆에 한 사람 더 필요해. 그래야지 뭐예요? 안정되죠.
그래서 인자에는 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얘기해요, 사회. 네. 근데 근데 이 사회가 공평해지는 것이 덕이에요. 이게 인이에요, 인. 그죠?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인사상이든, 이 국가에서 철인이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국가에서 철인이든, 자, 다 뭐 하는 거냐면, 이상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위에 철학적 특징, 이상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통치자가 철학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교육론이 뭐냐? 이상국가를 구상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정체, 자기의 책임이 타락한대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가 이 정치가 어떻게 타락되는지를 쭉 설명해 줘요. 이런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자인데, 아이고, 이렇게 안 지워지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가 교육론에서 이상국가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타락하는 데 보세요. 귀족정. 처음에,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봉건제. 귀족이 이제 일부가 이제 정치를 해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야, 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겠어? 우리나라 구테타 있었잖아요. 군인 구테타. 그래서 군인들이 잡아요, 정치를. 야, 우리 군인이 잡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겠어. 너희도 너무 무식해. 안 되겠어. 그래서 과두정은 뭐냐면 몇 명이서 이 사람 몇 명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야, 민주정 하자. 민주정 했더니 우리가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민주정인데 민주정이다 보니까 너무 자유를 줬더니 타락을 해. 그래서 안 되겠어. 다시 참주정은 뭐냐면 이제 폭군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정, 군인정, 가두정, 민주정, 참주정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정체가 혼란이 되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계속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이상국가인데 이제 그게 뭐냐? 교육이라는 교육. 아까 했죠. 교육 뭐죠? 교육은 전환. 완전 전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불면도 있습니다. 여기도 윤회 사상이 나와요. 영혼은 죽지 않고 여러 생을 거듭한다. 불교 윤회와 유사합니다. 다 힌두교적 영향이에요. 여러분 불교 90%가 힌두이즘에서 왔어요. 그리고 현세의 삶은 영혼을 훈련하는 과정이래요. 철학적 삶이 최고의 준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계가 있는데 왜 여기가 이제 요 다음 생을 얘기하냐면 12일 만에 군인 하나가 12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지금 천국을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래서 현세의 삶은 영혼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된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사실 저희 교회 설교는 약간 인문학적 설교예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도입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생, 지금 이 삶은 그레이트 초이스다.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택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산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것처럼 땅 위에 산다고 하는 건 교만한 말이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산다. 우리는 언더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고 결국 또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대한 선택을 왜 해야 되냐면 하늘 아래 살기 때문에 하늘이 원하는 길, 하늘이 원하는 삶, 그 삶으로 한 발 한 발 가야 되지, 사람이 원하는 삶이라든가 자기 욕망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무가치한 게 없다. 그게 가장 절망적 고뇌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바로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서는 한 30편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변명도, 어폴로지도 플라톤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향연 심포지엄,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심포지엄 한다 그러죠? 이게 향연, 심포지엄.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의 계단. 그 다음에 클리톤, 파이돈, 자, 티마이오스, 우주론입니다. 법률, 로모, 이런 얘기를 쭉 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웁니다. 최초의 철학 학교죠. 여기서 수학, 천문학, 철학을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곳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철학의, 뭡니까? 3대, 산맥.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렇게 연결되죠. 자, 여기서 이제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의 사상의 의의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쭉 배울게요. 공부하면서. 자, 여기 뭐, 보면,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됩니다. 이데아론 중세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이 뭐냐면, 스콜라가 이거예요. 학교, 이런 뜻이에요. 스콜라. 학문, 이런 뜻인데, 스콜라 철학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기 위한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이게 신플라톤주의인데 네오플라톤주의가 뭐냐면 모든 존재는 하나에서 왔다. 이 율신 사상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정치 사상 이상국가. 그다음에 윤리 교육, 덕을 좋아하고 영혼을 수양해야 되고 지정의 삼분법이 나옵니다. 뒤에 과학 수학, 수학적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하학을 공부하래요. 여러분 기하학 공부하셨어요? 기하학? 네. 기하학이 뭐예요? 기하학이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지가 뭐냐면 여기 지가 땅이에요. 땅. 메트리가 뭐냐? 땅재기. 땅을 재는 게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도형, 점, 선, 도형 이게 기하학이에요. 그 기하학을 먼저 배우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머니들 이제 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 교육이 나와서 그래. 근데 한 분 오셨네. 네. 승인 어머니, 혹시 물 한 컵만 좀. 네. 차가운 물로 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기억할 명언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왕이 되지 않으면, 또는 왕들이 철학자가 되지 않으면 인류의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이나 영혼을 돌려세워 진리를, 전환이죠. 전환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려세워야 된대요. 교육은 영혼에 이미 있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우는 거래요. 여러분 칸트 아시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몽이란 무지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 계몽이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거는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게 무지래요. 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성적.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게 실천적인 사람을 지성인이라 그래요. 많이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을 지성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라톤의 이제 국가를 좀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 우리 빠지신 우리 김상곤 하구가 토론하는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최대한 한 15분 내에 끝내고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학적 배경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정의와 도시, 영혼의 유비인데 유비가 뭐냐면 유비 추론 유비라 그래요.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갖다 붙이는 유비 추론이라고 합니다. 왜 국가부터 보니 도시,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시부터 봐야 되는가? 그건 왜 그러냐? 개인의 영혼은 작아서 관찰이 어렵대. 그래서 도시를 보면 큰 글씨인 도시, 이 큰 글씨라고 하는 것은 크다란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글자를 얘기하는 것은 큰 글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정의를 먼저 찾고 그 결과를 개인에게 투사하는 것, 그 아날로지한다. 그래서 유비한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여기 이제 플라톤은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큰 글씨라고 비유하고 있고
도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여기서 시골의 반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거꾸로예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돼야 돼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민주정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그 근거는 많이 마련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좀 이렇게 비판받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 저희도 어렸을 때 괜히 한 학생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 단체 기합을 받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해 왜 우리가 벌을 받냐고. 그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성인데 잘못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획일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배워볼 때 여러분 개인주의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희 공방에서 이제 애들 비문학 공부할 때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걸 얘기할 때 개인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미 타락한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 누구는 치킨 먹고 싶고 누구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 해결주의 야, 다 피자 먹어. 옛날에 이랬죠. 네. 선생님, 너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 이 자식이 다 같이 그냥 먹어. 참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는. 그래서 뭐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성이 연합하여서 다양한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획일적인 것이 좋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우리 교육이 어디 있냐? 공동체성. 그래서 공동체적. 다 똑같이 애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의 한계가 이거예요. 지금의 교육 한계가 옛날 교육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국어가 좋은 아이가 있고 수학이 좋은 아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기본 틀은 한 30%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얘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발현시켜 주는 거예요. 글을 쓰고 싶고 시를 쓰고 싶은 애는 오후에 아예 그 시간을 그 모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술 그림을 그리고 싶다. 기본적으로 했는데 오전에 수업 마치고 기본 수업 마치고 그래서 그 미술 시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과학을 많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개발돼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수능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수능은요 그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기능이 기능. 제가 이제 논술도 가르쳐보고 애들 국어도 가르치고 뭐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는요 연습을 많이 한 애들 꾸준히 자리에 앉아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연습한 애들이 걔네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이 그 개인의 다양성이 공동체에 투여되면 이 공동체도 다양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워지거든요. 근데 공동체로 가서 개인으로 하면 뭐 이게 획일화가 돼요.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의 구조가 계속 플라톤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 이런 교육 구조가 나타난 거죠. 자꾸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린 학교 교육이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진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플라톤의 교육 체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디테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몇 년도에 학교 다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몇 년도에 다니셨어요? 70년대요? 무서운 시대 다니셨군요.
자, 여기 어머니는 몇 년도에 학교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90년대. 네. 그죠? 90년대. 30년 차이 나요, 30년 차이. 이때도 많이 다르 그래도 이때도 교육이 이때랑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예.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85년에 중학교생이 된 것 같아요. 84, 85. 그러니까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야간 자율학습, 맨날 암기해야 되고 도시락 2개 싸갖고 해야 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육에 지금 학교 교육이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학교교육의 기원. 네, 학교 교육 기원. 단체 교육이잖아요. 네. 공동체 교육이잖아요. 이 기원이 어딜까요? 그래도 여기는 기족들만 배웠죠. 그 다양한 걸 배웠죠. 기하학, 수학 다 배웠죠. 단체로 하는 똑같은 교육을 단체로 하는 게 200년 됐어요. 학교교육 200년.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장 노동자로 아이들이 막 이제 뭐 작은 소년 뭐 5살, 6살, 7살짜리들이 전부 다 노동으로 다 내몰립니다. 그 거렁뱅이가 생기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애를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교회 가갖고 먹이고 입히고 한 거예요. 고아원이죠, 고아원. 근데 얘네들을 공부도 시켜야 되겠어.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이 너무 불황자 생활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 원래 주일학교만 했거든요. 썬데이스쿨만 했거든요. 안 되겠다. 주중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생한 게 이게 학교예요. 정통교육 아니죠. 원래 그 당시 귀족들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교육 공부를 시켰어요. 다 가외식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공부했죠. 다양한 걸 뭐 승마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단적 공부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아원 교육이 오늘의 학교의 교육이 됐고 그게 획일화됐고. 그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를 찍어내야 되고 그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기가 거기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자퇴, 퇴학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추워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 반대하지만 큰일 나죠. 이건 문제하죠. 예. 집안 말아먹는 거고 집안 망신인 거예요. 저희 첫째, 둘째는 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첫째는 유학 갔다 와서 중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강고등학교라고 저기 아주 자리평사리교로 유명한 고등학교 있잖아요. 100 몇 년 된 고등학교, 이 대강고등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집단 교육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걔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언어 연수 겸 공부를 했는데 걔는 자기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다 영어로 했지만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질문하면은 야 시간 없어. 응. 무슨 들어가야 돼? 나중에 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애들한테는 재수없는 놈, 선생님한테는 아주 귀찮은 놈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호국불교다. 그래서 호국불교구나. 근데 도대체 내용이 뭔데? 무슨 내용이 있어서 호국불교라고 하는 걸까? 그 안에 뭐 군사 뭐가 있는 전략이 있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국사선 선생님 8만대장경 내용이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너 나와 일라. 그래서 엉덩이 뻗어 퍽퍽퍽 때려서 이제 알겠어? 또 그 다음 선생님 왜 8만대장경이 자꾸 질문하는 거 저는 궁금하니까. 근데 그때 뭐 컴퓨터가 있어요. 백과사전을 봐도 그냥 호국불교로서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획일화 시켜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개인으로 영향을 할 때는 개인은 다양한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삶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차 옛날에 자동차 색깔 뭐죠? 자동차 색깔이요? 네, 검정색, 하얀색,
회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자동차 지금이야 있지 옛날에 그런 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요? 튀면 안 돼. 원래 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다양한 게 좋은데 튀면 안 돼. 이게 그대로 국가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옆에 똑같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나라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교육이 다양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자, 세 계급이 있어요. 세 계급 여기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가 이렇게 세 계급. 자, 계급의 분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대요. 여러분 생산자는 농업, 상업, 수공업이죠. 근데 여기에 덕은 절제해야 된대. 왜 절제해야 될까요? 아니, 이 사람들만 절제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 절제해야 되죠. 생산자는 농업, 상업, 수공업, 생산자는 뭐예요? 이 생산자는 자기가 직접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욕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농산물을 잘 배급해야 되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덕이 절제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군인의 덕은 뭐래요? 용기, 안드레이야. 용기. 왜? 지켜야 되니까. 뭐 이건 좀 이해가 가죠? 통치자는 지혜, 소피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가 각 계급이 자기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된대. 그래서 분업과 질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계급과 네 가지 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3분 구조도 있어요. 영혼의 3분 구조. 이제 이게, 이 영향이, 영혼의 3분 구조, 이 영향이 사실은 서양 철학의 아주 그 뿌리가 됐어요. 완전 뿌리가 됐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5페이지입니다. 이성, 기계, 뭐, 분노, 용기, 명예예요. 욕구, 쾌락, 소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영혼, 빨간색 쓰지 말아야 되겠다. 자, 영혼, 이성, 육신, 이런 3분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3분설. 그죠? 3분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성이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영혼이, 영적인, 가장 상위에 있는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이 이성. 그리고 용기, 명예, 감정, 이게 기계예요, 기계. 그리고 이게 이제 육신이 욕구. 자, 영혼육.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 그러고, 이제 혼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영혼육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고 판단하는 게 이성. 진리를 추구하고 판단하는 게 이성이에요. 자, 그런데 기계는 분노, 용기, 명예, 감정, 욕구는 쾌락, 소유, 욕망이죠. 자, 그런데 요 세 개 3분설, 이게 3분법이에요. 3분설인데, 이게요, 아까 우리 앞에 그 얘기했죠. 이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스콜라 철학? 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톤주의, 그죠?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줬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분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이성과 영혼을 분리시켜 놓고 육신은 악하다. 네. 자, 이 선하다. 그리고 이게 중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의 역할. 응? 이성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안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3분설. 이거를 신플라톤주의는 영혼육으로 봐요.
혼육. 이 혼이 이제 이성이 이성. 그래서 창조주가 혼육은 동물에게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이성이. 뭐, 인간처럼 머리를 잘 쓰기 아닌가. 그 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 3분설이, 사실은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 사고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그럴듯해요. 자, 근데 여기 한계가 뭔지 아세요? 여기 한계. 이 비판받는 게. 여러분,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요. 한개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인간을 뭐라 그래요? 전인이에요, 전인. 전인격이래요, 전인격. 뭐냐면, 마음이 괴로우면 그 영향을 어디도 받아요? 마음이 괴로운 몸도 받죠. 네. 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정신도 혼미해져요. 다 귀찮죠. 책도 읽기 싫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전인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 놔 버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육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학설들이 있으면서 절제가 생겨. 절제, 금욕, 금욕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괴롭히면 영혼이 맑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절제하고 검소하게 적당히 먹고 마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절제와 금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이 악하다고, 육신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갑니다. 절제와 금욕으로 나가고요. 또 육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과도하게 육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성, 로고스, 진리를 추구하고 판단한대요. 기계, 투모스, 분노, 용기, 명예, 감정, 이런 것들, 명예, 우리의 감정들, 욕구, 쾌락, 소유, 욕망. 그래서 덕의 배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정의까지 나와요. 예, 이런 정의까지, 그러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서로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제대로 잘 배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성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기계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덕이죠. 그 다음에 욕구에는 뭐가? 절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것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 영혼을 이야기했을 때 올바른 형태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영혼의 삼분구조 하면서 왜 이게 필요하냐? 그 뒤에 이런 교육을 통하여 이제 그 사회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육신은 절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성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영혼은 지혜를 찾아야 되고 이런 그 공동체의 훈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정의로운 구조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통치자의 교육, 철인 정치, 선의 이대가 있는데 교육 커리큘럼 이제 이게 어릴 때는 이제 연령별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는 뭘 배워야 되냐? 무용, 체육. 이게 이제 짐나스티케라 그래서 무용, 체육. 그다음에 음악, 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몸과 이 정서를 조율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신화, 이야기를 막 들어서 근데 이게 검열을 받아야 된대.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교육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학교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 요즘 이제 운동장을 없애고 이제 체육관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교육의 철학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이걸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것이 두뇌를 좋아지게 하진 않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두뇌에 우리가 특히 이제 뇌에 좋은 게 뭐냐면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인이에요. 그래서 전인.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플라톤에게 분리시켜 놨는데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뭐도 필요한 거야. 미술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돼. 그러니까 몸을 잘 만들어내야 돼.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은 사실은 점수에 많이 안 들어가서 뭐 좀 작게 하는데 저는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에는 이게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어떤 성적이 항상 이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한 능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배웠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인사를 잘하고, 예? 주변을 잘 아우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길러낼 때 어떤 학생이 길러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덕목을 함양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쟤네 잘 살아. 뭐로 나누죠? 예, 그게 잘못됐죠. 돈 많다는 거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걔는 돈이 많아 이거지. 우리는 잘 산다 그래요. 예, 성적 좋은 거를 잘한다 그래요. 걔는 성실하고 암기 잘하고 열심히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잘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얼마나 시프트되고 의미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용어를 보면 알아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틀과 내용이 전부 다 뭘로 가냐면 학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일명 인류대학 나온 친구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그런 영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점수 나왔더니 칭찬받았어. 그리고 그거면 돼. 인사도 안 해도 걔는 돼. 걔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기적 개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기적 개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학교에서 왕따, 학폭 왜 왕따 학폭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데가 없죠. 안 밝혀져서 그렇지 다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거 왜 있는 것 같으세요? 공동체 무리에 잘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뭔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튀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튀어야지. 근데 그러면은 따당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획일적인 교육이니까 튀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왜곡된 놀이래요. 애들을 놀리지 않으니까 그 교실에서 하루 종일 교실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우 1시간 나가고. 그러니까 뭐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쵸, 감옥이죠. 감옥인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놀잇감을 찾은 거예요. 집단이 놀잇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놀이고 부정한 놀이잖아요. 그게 사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고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놀이인데 놀이는 무엇으로 해요? 몸으로 하죠. 이제 우리 이제 공방에는 뭐 격주 주면 토요일마다 놀이 학교를 해요. 놀이 학교 같이 제가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요.
그때 애들이 지능이 발달해요. 자, 요 얘기를 할게요. 뇌 얘기 잠깐 할게요. 뇌. 자, 여기 앞에 크게 볼게요. 대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소뇌가 있어요. 간뇌가 있죠. 몸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소뇌가 발달합니다. 이건 주의 집중력이에요. 대뇌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간뇌는 뭐예요? 요 두 개가 움직이면 천재가 돼요.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모두 학생들이 운동을 시키잖아요. 운동과 독서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에 있어서 어릴 때 플라톤도 알았어요. 무용, 체육, 음악, 시학, 시도짓고 이런 걸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수학적 교양, 산수, 기하, 천문, 화성, 정신을 이대로 이제 끌어올리는 사다리 얘가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중술, 자, 달렉티케라고 최종 훈련하는 거. 이건 뭐냐면 선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전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즉 몸으로 하는 게 뭐야? 아까 뭐였죠? 모형 육신. 요 교육이 여기 같이 갑니다. 몸으로 하는 게 뭐야? 육신. 이거 하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금력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수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으로 수학, 산수, 기하 이걸 배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혼을 담는 말. 자, 말이죠? 마음의 알갱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이 음가가 없죠. 이 음은 그래서 뭐예요? 말이 됐어요. 말. 우리의 말. 이 말이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 예, 원래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에요. 말. 네. 네, 제가 국어 선생이라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예. 자, 보세요. 말이에요. 말. 자, 말은 뭐냐? 말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의 그릇. 이 변주술은 뭐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릴 때 배웠던 거, 몸으로 배웠던 거, 절제 배우지, 몸으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교육, 청소년 때 배웠던 거, 모든 것이 종합해서 변중술, 최종 훈련, 즉, 지혜를 배우는 거, 지혜. 지혜를 담는 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이 건강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겨요. 스트레스가 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육 운동 왜 하세요? 여러분, 근육 운동 하시죠. 나이 드시면 많이 하라는 게 뭐예요? 근력 운동, 근육 운동 하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면 근육이 있으면 얘가 이걸 튕겨낸대요. 몸이 활성화되고 몸이 활발하면 어떤 근심 걱정거리를 몸이 이게 좀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분이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전인이에요, 전인.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 다리 발목이 조금 아파서 좀 요즘 못 하는데 달리기 부지런히 해주세요. 이제 그게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같이 가야 뭐랄까요? 아까 영혼의 3분 구조가 교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의 철인왕, 자, 필로소퍼 킹이 나오는데 참된 지식은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닫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목표는 공동선인데, 자, 코이논 아가톤. 자, 이 공동선인데 이를 보려면 선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의 형상은 누가 알겠냐? 여기 뭐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 그 철학자예요. 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요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데아,
이제 변치 않는 이데아. 그 이데아를 인식하는 게 철인이죠. 이제 지혜를 담는 자예요. 지혜를 담는 자예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앞쪽에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우리 앞쪽에 볼게요. 이 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이데아로는 어떤 실제가 있대요. 그죠?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를 찾아가는 게 이성이래요. 그죠? 이성. 아까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저거예요. 그 정의로운 국가는 각 계급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이 개인에게 뭐예요? 이 3분설에 여기서도 그 역할이 필요하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전인적으로 충실히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성이 발달하고 이데아를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만 서로 좀 나누고, 자, 그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래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래요. 이 정의관은 현대적 정의, 즉 권리, 절차, 평등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가? 자, 역할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성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게 나와요. 여성 비하. 여러분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죠. 잠시만요. 전화를 거절하고. 네. 자, 남녀의 차이가 있고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제 일을 하라 했을 때 오늘날의 현대적 정의, 권리, 절차, 평등의 관점에서 이게 충돌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적 사회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적이죠. 자녀를 교육하든지 뭘 하든지 대단히 통합적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뭐 이렇게 담당하라고,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권리에서, 절차에서, 평등에서 맞는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굳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죠. 아버지가 애는 못 낳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구조는 그쵸. 할 수 없지만 절대적 역할이 있어요. 네. 절대적 역할이 있고 선택적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역할은 변치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애 낳을 수 없는 거니까. 엄마가, 그런 절대적 역할이 있어요. 그게 존중되면서 그 위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왜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통해 수여받는, 이렇게 우리가 가정으로 갈게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받는 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수여받는 자가 중요한 거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런 각자 제 일을 해라. 굉장히 좋은 정원 명령이에요. 각자 제 일을 해야죠. 할 건 해야죠. 그런데 그 역할과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한 분만 남자분이시고 다 여자분이신데,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어떨 때는 아버지 역할을
역할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보죠.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저기 아버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버님, 아버지 역할은 자녀가 몇 명이세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동안 두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이 뭘까요? 가족의 일단 울타리. 울타리. 예. 좋은 표현이네. 예, 울타리.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구의 역할도 필요해서 소통해야 되니까. 예. 친구의 역할도 해줬던 부분이 있고 뭐 제일 큰 거 뭐 울타리의 역할 그게 꼭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물질적 안정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신적으로 취하게 해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예, 좋은 표현이고 충실히 그런 걸 이제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우리 집은 새 둥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딜 나가든 세상에 나가서 뭐 힘든 일을 하건 즐거운 일을 했건 둥지,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집 아이들은 그냥 집을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역할이 우리가 아까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성, 기계, 욕구 중에 어딜까요? 아버지 이성? 이성? 사실 세 개 다죠. 가장 예. 세 개 다죠. 예, 세 개 다 들어가죠. 왜? 아버지가 친구가 왜 친구가 되냐면, 물론 또래 친구도 친구이지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더 크고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그죠? 네. 정신적으로. 또 지혜, 이런 것들로. 또 용기도 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요? 먹고 마시는 것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이 큰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어머니 대표 주자. 어머니. 우리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옆에. 예. 예. 어머니 역할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저 편안하게 보듬어주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거를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을 애기들 저기 낳기 전부터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도 이제 아이들을 아줌마한테 맡기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늘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엄마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큰아이를 외국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이한테는 소홀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떨어뜨렸다. 그게 이제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버지는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울타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를 만든. 그 어머니는 저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폭신한 집이 아닌가. 집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 애들도 이제 남자애 둘, 여자애 하나인데 셋 다 내밀한 얘기는 엄마랑 해요.
아빠랑 할 때는 뭐 돈 필요할 때, 굵직굵직한 거 필요할 때, 그 엄마랑, 다 엄마랑씩 얘기 다 하고, 말해서 어떨 때는 지네끼리 다 얘기해놓고 뭐 나한테 뭐. 근데 이제 저도 보면 그래. 저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버님이 친구라고 했지만, 진짜 내밀한 친구는 엄마. 엄마한테 아주 사소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편한 얘기도 엄마한테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화를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스트레스나 힘든 것들을 정화를 시키는데, 이제 우리 이제 딸을 하고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떨 때 너무 시끄러워요, 막. 그러니까 이제 꼭 제 앞에서 꼭 둘이서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막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해. 그래더니 우리 딸이요. 엄마랑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는 왜 방해하고 있어요? 네가 여기 왔잖아. 저 주방에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빠, 엄마가 아니 그 개념이 사실은 지금 많이 깨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봐도 이성기계 욕구라 해도 이 세 가지 영역들을 부모가 다 가죠. 옛날에 우리 한자에는 뭐가 되냐면 부생모육이라 돼 있어요. 예, 시간 됐으면 빨리 가셔도 돼요. 예, 부생모육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예. 낳으시고 어머니는 예, 부생모육이래요. 부생모육. 근데 웃기죠? 엄마가 태어나겠잖아요. 네. 근데 왜 아빠가 태어나겠대요? 아빠가 씨를 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태어나게 했고 엄마가 기른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큰데 오늘날에는 그죠? 부모가 다 뭐야? 태어나게 하고 부모가 전부 다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와 평등과 또 어떤 절차, 이런 절차로 봤을 때 플라톤이 얘기하고 했던 그런 뭐 벌써 2500년 전 얘기니까 이런 역할론이 완전히 틀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우리는 배우면서 교육도 하는 거야.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죠?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평생 교육 공부하잖아요. 이게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지만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는데 저도 배우고 가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교육의 그 통로예요. 그 교육은 뭐예요? 여기서 물론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 그죠? 참됨, 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육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다 그래서 뭐냐면 통로.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교육은 내가 무엇을 배워서 이거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자녀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가게. 교육은 흘러가지 않으면 죽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가 여기 양동 지역에 와서 하는 게 이제 뭐 저 나름대로는 교육 선교라는 건데, 우리 주중학교 아이들 오늘 저녁에도 애들 이제 논술 수업이 있어요. 그 이제 교육은 통로인 거죠. 제가 이제 먼저 배운 거, 그 기능일 수 있어요. 그걸 계속 아이들한테 전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이런 것들로 계속 전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공부해서 내가 플라톤을 오늘 공부했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이게 할 게 아니고,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러한 그 공동체, 도대체 오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국가론을 가지고 그렇구나, 전체를 거시적인 국가의 형태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철인이 왜 왕도를 가져야 되냐면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죠. 목적이 다르면 삶도 다르다. 네. 내가 돈을 목표로 산다면 돈밖에 안 보이겠죠. 네?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배우시겠죠. 네? 뭐 하는 방법. 그러나 나의 가치와 삶의 내용은 그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의미 있는 생,
이런 것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통로, 어떤 통로가 돼야 되면 의미 있는 통로야 되고, 가치 있는 통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분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체 쭉 뚫고 다음 시간에 도대체 지금의 현대 국가와 이 아크로폴리스 이때의 국가의 그 차이가 무엇이고, 아까 얘기했죠? 민주주의로 하면 또 참주정을 간다며요. 독재로 또 간다면 이게 순환되고 있는 거, 진짜 순환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거시적인 담론을 좀 이 플라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또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